안녕하세요. 임신 출산의 모든 것 임출TV입니다. 여러분은 제대열 보관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출산을 앞두고 있는 입장이시라면 제대열 보관에 대해 모를래야 모를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한 맘카페에 올라온 게시글에서 제대열을 보관해야 하는지 아닌지에 대해 많은 산모님들끼리 논쟁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보관해야 한다는 분들은 유전질환이 있어서 한다, 보험과 같다고 느껴서 한다 등의 의견이고, 반대로 안 하시는 분들은 보관이 믿음직스럽지 않다, 실제로는 많이 사용하지 않는다, 둘 중 어느 쪽의 의견이 우세하다고 할 수도 없을 정도로 양쪽 입장이 팽팽한데요. 제대열이 도대체 무엇이고 어떤 곳에 쓰이길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설전을 벌이고 있는 걸까요? 제대열이란 분만 후 신생아로부터 분리된 탯줄과 태반에 남아있는 혈액을 말하는데, 이전에는 제대열을 보관하지 않고 폐기해왔지만 최근에는 골수나 말초 혈액에 비해 조혈모 세포 및 전구 세포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서 앞으로 다양한 치료에 많이 적용될 것이라고 합니다. 최근에는 제대열 보관에 대해 연예인들도 많은 관심을 동참하고 산모님들을 대상으로 여러 업체에서 홍보를 하기도 해서 제대열 보관에 대해 궁금하셨던 분들, 고민하신 분들도 정말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은 이 제대열을 보관하는 게 좋을지 안 해도 될지의 고민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이 제대열을 보관하는 정확한 이유에 대해 한번 알아볼까요? 이전에 비해 점차 시간이 지날수록 제대열 보관을 하는 숫자가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이후로는 태어날 아기가 백혈병 등의 난치병에 걸렸을 때 제대열을 통해 치료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 때문이라고 합니다. 제대열은 앞서 말했듯이 출산 시 산모 아이를 이어주는 탯줄에서 채취한 혈액을 말하는데요. 제대는 직역하면 배꼽띠로 폐하와 태반을 연결하는 관, 즉 탯줄을 말합니다. 예전에는 태반과 탯줄을 출산 후 의료 폐기물로 분류를 해서 버리거나 땅에 묻고는 했는데요. 이것에는 인체 면역 체계와 적혈구, 혈소판, 백혈구 같은 것들을 만드는 조혈모 세포, 장기 및 조직에 분화되는 생체 줄기 세포의 일종인 간엽 줄기 세포가 다량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또한 백혈병뿐만 아니라 악성 림프종, 다발성 골수종 같은 혈액 종양 질병, 선천성 면역 결핍증, 재생불량성 빈혈 등 다양한 혈액성 질환에서 가장 핵심적인 치료는 조혈모 세포 이식인데, 조혈모 세포 이식의 방법은 환자의 조혈모 세포를 제거한 뒤 새로운 조혈모 세포를 이식해주는 겁니다. 이때 환자와 잘 맞는 부작용이 적은 공여자의 조혈모 세포를 이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대열을 보관하는 이유에 이어 제대열 보관의 장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제대열 보관이 빛을 발하는 이유로는 바로 암을 비롯한 각종 난치성 질환을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이유가 있습니다. 줄기세포 중 혈액을 만드는 조혈모 세포를 이식하면 백혈병, 폐암, 유방암 및 소아암, 류머티즘 등을 치료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게 됩니다. 또한 당뇨병, 뇌졸중 등 신경계 질환과 심근경색증, 간질환 등의 세포 질환제 개발 치료제로도 사용될 수 있고요. 제대열은 조직 적합성 항원 6개 가운데 최소 3개 혹은 4개만 적합해도 이식을 할 수 있는데, 조직 적합성 항원이 하나만 맞지 않아도 이식을 할 수 없는 골수보다 훨씬 이식 적합률이 뛰어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골수는 추출하기도 어렵고 적합한 기증자를 찾기도 어렵지만 제대열은 태어날 때 비교적 쉽게 추출할 수 있고 이식 거부 반응 같은 부작용도 적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제대열 보관의 단점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제대열은 아기가 커가면서 발생할 수 있는 난치병에 더 쉬운 치료의 길을 안내하는 일종의 생리적 보험 서비스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일반 태아보험을 드는 것만큼 제대열 보관 여부 결정의 기회는 출산 전 단 한 차례뿐이라 더없이 신중하셔야 합니다. 우선 제대열 보관을 하고자 할 때 업체의 신뢰성을 따져봐야 하는데, 만약 내가 제대열을 보관한 업체의 관리가 잘 안되거나 업체의 부도 등으로 인해 정작 필요할 때 내 돈을 내고 이것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과거 한 제대열 업체의 부도로 인해 1525명의 제대열이 폐기 처분되는 불상사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아무리 비싼 비용을 지불했음에도 폐기 처분된 제대열을 그냥 바라보기만 할 수밖에 없는 부모님들은 극심한 배신감과 실망감을 느꼈을 겁니다. 또 다른 현실적인 부분도 무시할 수 없는데요. 제대열은 분명 여러 가지 장점과 난치병 치료로 가는 빠른 길을 제시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좀 더 깊이 들어가 보았을 때 전문가들의 말을 들으면 그런 생각이 사라질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일부 전문가들의 주장으로는 아직까지 실제로 적용되는 질병이 많지 않아서 효과가 다소 과장된 측면이 있고, 제대열에 줄기세포가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난치성 질환 치료제로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은 언제까지나 가능성일 뿐이고 아직 현실화시키지 못했다는 의견입니다. 또한
제대열 보관을 한다 해도 뼈나 장기를 만드는 데에도 실제로 적용하게 되면 많은 시간이 걸리거나 상당히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채취 가능한 제대열의 양이 적어서 한계점이 있고 앞서 체중이 많이 나가는 성인 환자를 상대로 하는 이 시기에는 곤란을 겪었던 사실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제대열 보관은 어디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제대열은 보관하여 활용하는 방법에 따라 은행의 종류도 크게 두 개로 볼 수 있는데요. 가족 제대열 은행과 기증 제대열 은행으로 나눠집니다. 제대열을 개인적으로 보관해주는, 즉 계약에 의해 보관되었다가 계약자와 그 가족만이 사용하게 되는 가족 제대열 은행은 기증자가 큰 금액의 보관 비용을 전액 부담하는 것 조건으로 약 15년간 오직 본인들만 사용할 수 있는 사용권을 가지게 되며 개인 보험적인 특성을 띠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개인이 일정 기간 보관 비용을 내고 제대열의 소유권과 이용권을 갖게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대열의 보관 기간은 은행별로 조금씩 상이하고 보관 기간에 따라 비용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녹십자 제대열 은행의 경우에는 2024년 기준 17년 보관이 150만원, 20년 보관이 180만원, 35년 보관이 220만원, 40년 보관이 250만원인데요. 다른 제대열 은행에서 상담을 했을 때 다른 금액으로 안내 받으실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기증을 받아서 적합한 환자들에게 비혈연 이식을 위해 사용하는 기증 제대열 은행은 순수 기증 제대열만 보관하고 있습니다. 즉 헌혈과 비슷하게 제대열이 필요한 환자일 경우 누구든지 이것을 이용할 수 있다는 의미인데요. 또한 다른 사람의 연구 목적으로도 제대열을 무료 기증하는 형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공여 제대열 은행이라고도 불리며 제대열을 기증한 신생아나 산모에게는 이용권이나 소유권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곳에 제대열을 기증한 가입자나 가입자 가족이 병에 걸려 제대열이 필요한 경우에는 약 800만 원 정도의 사용 금액을 지불하면 유전적으로 가장 근접한 타인이 제대열을 제공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대열 보관을 해야 할지 또 어떤 제대열 은행에 보관을 하는지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예비 부모님들이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하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혹시 백혈병에 걸려 제대열을 사용하고 싶어도 본인의 것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인데요. 이미 그 제대열에도 암 전구 세포가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데,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아무리 제대열 보관을 시행했더라도 타인의 것을 이식받아서 치료를 진행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미국 소아과 학회와 산부인과 학회, 조혈모 세포 이식 학회 등에서는 가족 제대열 은행을 통한 개인 보관보다는 기증 제대열 은행을 통한 공공 보관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문가들도 보관 상품이 부담스럽다면 제대열 기증이라도 해서 훗날 아이가 아플 때 우선권을 갖는 게 좋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대열 기증의 절차로는 먼저 산모가 기증 제대열 은행에 연락을 해서 기증 가능한 산부인과 병원을 안내받거나 또는 산전 진찰을 받고 있는 산부인과 병원에 문의를 해서 제대열 기증 의사를 밝히고 기증 가능한 산부인과인지 확인을 합니다. 그 다음 산모 혹은 제대열 채취 병원이 기증 제대열 은행에 연락을 해서 제대열 채취를 위한 제대열 채취 키트를 전달받습니다. 다음으로 산모 본인 또는 법적 대리인이 제대열 기증 동의서 등에 서명을 합니다. 신생아 출산 시 제대열을 채취합니다. 채취한 제대열은 제대열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제대열과 산모 혈액 및 기증 동의서 등 서류 등과 함께 제대열 은행으로 24시간 내에 이송하게 됩니다. 다음은 기증 제대열 보관 기준입니다. 기증을 위하여 채취한 제대열이 기증 제대열 은행에 도착을 하면 외관과 무게 등 기본적인 체크를 한 다음에 제대열 이식의 가장 중요한 유액세포수를 측정하게 됩니다. 또한 외관상 문제나 유액세포수가 제대열 이식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구용으로 보관하거나 폐기할 수 있습니다. 핵이 있는 유액세포 속에 줄기세포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유액세포수가 일정 수준 이상 포함되어 있는 것이 보관을 위한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다음은 기증 제대열 활용 범위입니다. 국내에서 냉동 보관되어 있는 기증 제대열은 조혈모 세포 이식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기증 제대열을 이용해서 조혈모 세포 이식이 가능한 질환들은 기존의 골수, 말초혈을 이용한 조혈모 세포 이식 대상 질환과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과거에는 자가 조혈모 세포 이식도 많이 시행되던 질환들이 최근에는 효과가 불분명하여 자가 조혈모 세포 이식은 추천하지 않고 타인 조혈모 세포 이식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대열 이식의 경우에도 과거에 비하여 자가 제대열 이식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이 줄고 있습니다. 제대열 보관에 대한 결론으로는 무엇의 입장이 더 옳은 것이다 라는 답을 내리기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양한 질병 치료의 가능성을 보고 제대열을 보관할 것이냐, 당장 필요하지 않으니 다른 아이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기증까지만 할 것이냐의 문제인데요. 결국엔 각자의 선택에 따라 달려있는 것이니 가치관을 두고 있는 쪽에 따라 선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두 가지 방법이 모두 내키지 않아서 버린다고 해도 그 선택이 잘못된 건 아닙니다. 사실 제대열이 사용되는 질환 자체나 발병 확률이 높거나 제대열이 없으면 치료가 아예 안 되는 질환
질환이 아니기에 꼭 제대열 보관을 해야만 하는 것도 아니지만, 제대열은 공여자에게 위험이 없고 잠재 공여자 수도 많고, 증여자나 증여자 가족이 질병에 걸렸을 경우 적절한 수여자가 나타났을 때 신속히 이용할 수도 있고, 감염성 질환의 전파 위험성도 낮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것처럼 치료제로서의 역할을 당장 실현시키기엔 무리인 부분이 많고, 체중 차이가 큰 어린이나 성인들을 대상으로 제대열 치료를 했을 때 이 시기 곤란해서 사실상 실제 치료에 적용되는 경우가 많지 않다는 단점도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물론 아이가 아프지 않아서 제대열을 사용할 일이 생기지 않는 게 가장 좋겠지만요. 지금까지 제대열 보관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출산과 함께 어쩔 수 없이 결정해야만 하는 것들이 정말 많은데, 오늘 알려드린 정보를 바탕으로 후회하지 않는 좋은 선택하시길 바라겠고,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도 알찬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